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12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선물은 조금 뭐 마이너스이긴 해요. 기술주 같은 거 뭐 0.6%, 물론 이제 크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 시황은 어느 정도는 좀 횡보해주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그걸 중심으로 좀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진짜 폭탄 터지듯이 심한 거 아니면은 지수는 뭐 좀 밀리더라도 그냥 좀 자연스러운 선에서 한 1, 2% 이내에서 밀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좀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보시긴 보셔야 돼요. 얘가 또 다시 슬쩍 머리를 쳐 들었는데 1300원 밑으로 또 다시 끌고 내려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폭탄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 거에서 갑작스러운 좀 폭탄이 터질 수 있지만, 환율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폭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07원인데 요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20원 넘고 하면은 그때는 좀 지수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1300원 처음 넘었을 때 이번에 그때는 막 이제 지수 4%막 밀리긴 했는데, 그때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1320원 넘으면은 좀 좋지는 않겠죠. 뭐가 됐든. 그래서 1300원 지금 계속 이렇게 넘을 수는 있는데, 넘더라도 또 다시 머리채 잡고 끌고 내려오는지 그런 움직임을 좀 다시 보시고, 아니면은 1320원에서 뭐 1350원을 향해 간다, 그거는 조금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뉴스가 새로운 테마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뉴스들을 좀 한번 훑어봤는데, 코로나 쪽 변이 이번에 뭐 BA 뭐 베타 뭔지 뭐식인지 막 해가지고 뭐 켄타우루스라고 또 명칭을 지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제 코로나 계속 좀 재확산, 그다음에 우세종 차지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거의 주축이고, 나머지 테마는 좀 그냥 곁다리식으로 갖다 보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치료제가 또 셌죠. 그래서 코로나가 저는 확진자 증가 플러스 그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 증가 플러스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 그리고 시장에 별다른 테마가 없다 보니 얘네들을 밀어내고서 뭔가 자리를 차지할 왕 같은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움직이는 것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코로나 이슈 며칠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 섹터를 좀 더해주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부터 이제 좀 코로나가 오르더라도 그 코로나 관련 주들에서 이제 좀 순환매, 이 테마가 조금 늘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3일날 거리두기도 있고, 그런데 요 정도가 좀 큰 그림이지 않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나머지 뭐 원전이라던가 신재생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저기 뭐 재건 혹은 뭐 네옴시티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별적인 이슈를 붙여줄 때, 아니면 기간이 그런 것들은 좀 재료 일정이 좀 뒤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고용 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7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저번 달에 지수를 한번 좀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시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플레가 저번 달도 예측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인플레가 생각보다 세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뭐 2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아본 매고, 그리고 7월, 6월 달 이미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이거 분위기상 7월도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 즉 그때부터 이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아픈 거는 예상을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열어봤더니 뭐야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겠는데?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 아니야? 요럴 때가 아픈 거지. 이거 자이언트 스텝 어차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심적 시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 그만큼 오랜만에 최초로 갖다 등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위력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한 대 맞았고 이미 6월달부터 7월달은 자이언트 스텝 하겠다 라고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 빅스텝, 오늘 이거 빅스텝 때문에 뭐
제목 뭐 이상하게 붙여놓은 거 있던데 빅스텝 하면은 코스피 뭐 2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뭐 무서운 제목 붙여놓은 뉴스도 보긴 봤거든요. 뭐 빅스텝 한다고 2천? 저는 지금 빅스텝이 오히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고, 빅스텝에 대해서 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를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 이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지수 선방하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증시라는 거는 좀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빅스텝 한다고 막 코스피 2천 간다, 이거는 저는 좀 공감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빅스텝은 어차피 지금 나올 것 같고, 한국은행 분위기상 빅스텝 하면은 차라리 외국인 이탈을 좀 잡거나 그런 힘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FOMC 회의 이번 달 말에 있는데, 금리 인상 뭐 자이언트 스텝 하겠죠,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발표, 그래도 혹시라도 1% 나온다,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는 20일 테슬라 좀 보셔라. 왜?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 대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좀 코로나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바이오에서 근데 이제 무게감 있는 애들은 조금 덜했고, 바이오가 어딨냐, 바이오가 무게감 있는 셀트리온 시리즈는 오늘 조금은 눈치를 보는, 그래도 양매수예요. 그렇긴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얘네들이 조금 움직여줬는데, 좀 밑에 있는 애들에서 막 각자 막 코로나 치료제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무상증자가 걔인데, 셀리버리 그 뉴스 공장, 옛날에 제가 뉴스 공장이라고 설명드렸던 얘는 뭐 말하면 특허 막 붙이면서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늘 뭐 이슈 붙이면서 각자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증시, 미증시는 13일 나올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 사상 첫 빅스텝 간다, 뭐 안 되면은 환율도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환율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 인플레 좀 가장 대표격인 성질을 가진 유가 잡기 위해서 지금 사우디 방문하면서 뭐 무기도 좀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사우디한테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저희 좀 유가 증산 같이 좀 좋게 하자, 세계 인플레 좀 잡자, 세계 평화에 이바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일단 13일 가면은 뭐 그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뭐 예전에 살해범이다 라고 지목을 했던 건 했던 거고, 지금은 현재 상황상,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앞두고서 뭐 지지율 좀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 정치적으로도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 측에서도 그냥 칼처럼 잘라버리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뭔가 그 네옴시티 쪽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좀 미국 중재를 필요로 해서 뭐 그게 좀 협상이 이어질지, 그런 부분은 좀 뒤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라도 방문해서 네옴시티 이야기 나오나,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사우디에서 증산하겠다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중에 김주현 신임 이제 취임사에서 금융위원장 얘기가 나온 건데, 공매도 금지 필요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이제 뭐 제 친구들이 뭐 날뛰더라고요, 카톡방에서. 야, 공매도 금지한대 뭐 이러겠는데, 내용 보고서 야, 이 자식들아, 내용 좀 디테일하게 좀 읽어라. 금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활용하겠다, 즉 그냥 취임사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일단 발언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일단 이게 뭐 뒤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지는 나와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공매도 금지 얘기 꺼낼 확률은 더 적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일단 취임사에서 그냥 형식상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뒤에 뭐 공매도 금지는 실질적으로 이어지나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주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뭐 나오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쭈루룩 있는 거고, 오늘 이제 가스, 러시아 측에서 가스 관련해가지고 좀 차단,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에서 올랐어요.
이렇게 뭐 SH 에너지 화학이 이번엔 좀 치고 나왔네요. 그리고서 뭐 GSE 대성 에너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결국 계속 유럽 측에서는 러시아 이놈들 가스로 갖다가 쥐고 흔들고 우리 지금 다른 대책 찾아야 된다 이거고, 그거의 여파로 그 EU 내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 난로, 이제 벽난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3개월치 예약이 밀렸다. 왜? 가스 관련해서 이제 공급이 점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나무 뭐 옛날로 좀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석탄 관련주도 뭐 전력, 블랙아웃 이런 거 엮어서 오늘 GS 글로벌이 조금 움직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뒤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자꾸 가스 가격 이 차단을 하면 가스 가격 급등, 이것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 차단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품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생각 드는 게 LNG랑 석탄 요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계속 좀 가스 차단을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그것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이 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겨울 이전에 가스 저장고 채워야 되는 게 EU, 유럽 국가들의 이제 좀 목표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 측에서 자꾸 조였다 풀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품 좀 얘기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름 전력 대란 이런 것도 비 오고 또 다시 폭염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지금 석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석탄은 GS 글로벌, 가스는 저는 저렇게 시간에서 또 뉴스 붙이고 시세 주면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쟤네 종목들이 요즘 이제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시세 주고 별 움직임 없이 그냥 좀 눌리는 움직임 나오지 않나.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겨울 이전, 즉 한 가을쯤에도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겨울 비상 계획, 긴급회의 소집. 그다음에 이제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뭐 UAM 그리고서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UAM은 15일, 그리고 관련해서 베셀이랑 뭐 네온테크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볼 거면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좀 주도 테마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때 가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UAM은 이런 거 그냥 선보인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좀 현대차에서 뭔가 정책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제 부서 편성했다 이런 뉴스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뒤에 UAM이 일단 2024년, 25년 이렇게 상용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좀 상용화를 위해서 뭐 기술, 부서 이런 거 편성 그런 게 좀 더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이길래 왜 움직이지 얘가 하루 있다가 까뮤엔씨, 뭐 안랩, 써니전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죠. 까뮤가 가장 대장인데, 까뮤 같은 경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건설 쪽이기도 해요. 얘 가니까 이제 한국 가구 뭐 그런 거 같이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까뮤엔씨가 안철수 관련주고,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징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복하고 뭐 뒤에 절차가 있겠지만, 그거에서 혹시라도 당대표 떨어진다, 뭐 내려온다 그러면은 차기 대표로 좀 유력하다 이런 내용 키워드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키워드는 그렇게 지금 대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땡기진 않아서 냅두고 있고, 자, 원숭이 두창은 미묘하게 코로나 질병, 코로나랑 바이러스 징글징글한 녀석들이에요. 한쪽은 코로나, 한쪽 원숭이 두창.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증가하려는 숫자들 10,000명을 향해서 좀 가고 있지 않나. 요 부분은 사망자 혹시라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확진자 혹시라도 10,000명 좀 넘어서나 10,000명을 향해 가고는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이게 좀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아가지고 8,000명이거든요. 8,200명. 이제 이런 게 10,000명을 향해서 뭐 10,000명 키워드 넘으면은 확진자 10,000명 돌파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고, WHO 18일날 이렇게 원숭이 두창 두 번째 긴급회의 이렇게 좀 정하긴 했죠. 그래서 저런 거에서도 또 엮어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 요거 3개 정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원숭이 두창이 좀 테마가 이제 질병 테마 그런 게 좀 전염성도 애가 솔직하게 화끈하진 않다 보니까 긴가민가한데,
진매트릭스는 오늘 좀 슬쩍 노선을 갈아타서 진단키트 쪽에 살짝 엮으면서 뭐 원숭이 투창 요것도 같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좀 진단키트 오르니까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여기 진단키트 원숭이 투창 진단키트는 미코, 오상, 진매트릭스, 블루베리 NFT는 뭐 이제 혼동 관련 주고 요거 중심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목 가장 좀 돈 담보로 삼기 좋은 거는 미코 바이오메드지 않나. 그리고 오상이랑 진매트릭스 요거는 좀 차트가 살짝 좀 아쉽죠. 밑에 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테마가 대장 막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같이 묶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코로나 뉴스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완전 어디를 둘러봐도 다 코로나예요. 전 세계 2배, 유럽은 3배, 한 달 새 폭증했다. 오미크론 새 하이 변이 징글징글하죠. 이 변이 BA 뭐 2.75 이거 모르겠어요. 이제 해석도 안 되고 인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장 지금 최악의 바이러스 버전. 다시 코로나 악몽 몰고 온 괴물 BA4. 뭐 아이돌 이름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면역 회피력이 높다. 요런 것들.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서 그건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좀 전염성이 늘어나면은 치사율이 낮아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중증 환자는 확실히 좀 덜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염성 좀 징글징글하다라는 점, 그만큼 전염성이 강해졌겠죠. 서린바이오 변이 BA5의 효능, 국내 유일 뭐 mRNA 합성 서비스 이런 키워드 붙이고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이런 애들이 저 mRNA 키워드 같이 엮였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 움직이니까 서린 움직이니까 그것도 움직이더라고요. 콜드체인. 서린이 이제 모더나, 서린바이오가 여기에는 안 붙었나? 모더나가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사 오미크론 변형 백신이 오미크론 하이 계통 저 지금 BA4, BA5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이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개량 백신을 선보일 거다. 가을철 재유행이 다가오기 전에 재유행, 이 개량 백신을 선보일 거다. 그래가지고 모더나 관련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콜드체인, 모더나 백신 뭐 옮기는데 콜드체인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가화, 그리고서 하나가 뭐였지? 아우, 얘는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보면 되겠다. mRNA 여기 있네요. 이연제야. 맞아. 이연도 있었지. 그래서 요런 애들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그 백신 개량을 또 발표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엮이면은 머릿속에서 모더나 관련주, 뭐 서린바이오, 이연제야, 그 다음에 대한과학 이런 콜드체인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BNC가 오늘 치료제 관련주에서 가장 좀 대표격으로 싸우르지 않았나 싶은데, 안트로퀴노놀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근데 얘네가 막 효과가 막 엄청 좋고 막 그런 거는 또 기억에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리고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서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승인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BNC가 오늘 치료제 중에서는 좀 대표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시즌이 계속 좀 확진자 증가하고서 시장의 핵심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테마가 없어요. 주도 테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3파동, 4파동 아니면 뒤에서 막 흔히 말하는 설거지를 하다 못해가서 이제 그릇이 좀 달아 없어질 그런 자리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이슈들이 이런 게 이어지고는 있으니까 플러스 포인트가 그거입니다. 이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강한 테마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재료, 테마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마다. 근데 얘네를 밀어낼 정도로 강한 재료가 지금 최근에 계속 없었죠. 새로운 테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확진자 2배, 더블링 현상부터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좀, 이거 좀 위험한데? 생각이 드니까 다시 거리두기랑 격리 용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에 대한 좀 리스크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서 이게 좀 계속 뭐 시장에 새로운 테마 없죠? 그러면 이번에 한 1, 2주 정도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 테마 돈 것처럼 신규 상장 키워드, 뭐 신규 상장이랑 뭐 유보금 좀 그런 거 있으면 얘네들 막 미친 듯이 올랐었죠. 지금 거의 1, 2주 동안 뭐 지들끼리 신규 상장주 이슈면은 다 그냥 움직였어요. 이런 느낌처럼 시장에서 별게 좀 새로운 게 아니어지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또 얘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병상은 좀 부각이 안 되네요. 이번 게 좀 치사율이 낮아서 그런지. 근데 일단은 혹시라도 병상 쪽 가득 찼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반짝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리두기 13일 발표, 재택근무, 교육, 비대면 진료 등등 이런 게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시장이 워낙 할 게 없으니까. 대신에 여기서는 좀 매매하실 거면은 어느 정도 기준은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뭐 뒤에 확진자가 뭐 또 다시 막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돌파하면서 더 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거리두기부터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면은 경각심을 좀 갖게 되겠죠. 코로나 이거 좀 심하네. 점점 또 퍼지네. 좀 조심해야겠다. 하면 어느 순간부터 또 증가하다가 좀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증가 추세가. 그러면은 또 힘이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갖다 확 밀릴 수도 있어서 코로나 관련 주들은 당일 매매 관점에서는 좀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재택근무 이런 애들도 뭐 아무리 둘러봐도 코로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 슬쩍슬쩍 10%씩 좀 땡겨주고, 교육주도 슬쩍 고개 들고, 야 우리도 학생들 이제 또 등교 재택교육, 원격교육 이런 것도 얘기 나오지 않겠냐 하면서 또 드는 모습인데, 요것들 뭐 재택 교육, 병상은 좀 재건도 엮여있고 뭐 양다리 엮이긴 하는데, 이번에 좀 치사율이 조금 점점 그 바이러스 특성상 애초에 전염성이 올라가면은 치사율은 좀 반비례하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진단키트는 수젠텍이 단기가율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른 애들이 대장격을 했어요. SD바이오 센서도 있고 뭐 엑세스바이오도 있고 팜젠. 지금 진단키트는 누가 콕 집어서 대장을 하기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날마다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장이. 그래서 진단키트는 싹 다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 이런 것도 오늘 또 슬쩍 또 올렸죠.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등등. 그래서 저는 코로나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치료제는 BNC랑 누구냐, 우리의 또 피라맥스, 신풍제약, 그 다음에 뭐 일양약품 시리즈 있었고, BNC 현대바이오 있고, 뭐 치료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동 시리즈, 일동 형제 뭐 등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좀 뚜렷하게 있는 건 일동 형제는 20일날 시오노기 승인 결과 요거 나오는 날이고, 나머지는 피라맥스는 제가 알기로는 3분기인가 거의 요번 연도 말이거든요. 임상 3상 그런 게 조금 다 뭐가 있긴 있어요. 막 임상 그 테스트 기간 그런 것들이 임상 진행 중인 거 막 있기는 있는데, 그냥 치료제 혹시라도 그냥 얘네들이 좀 순환매 하는지. 일동은 오늘 시간에서 좀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바이오니아가 혹시라도 얘가 이번에 탈모로 일단 갭이 떴잖아요. 근데 얘 진단키트도 같이 재료가 있거든요. 여기 올라갔을 때 진단키트가 일단 증권사 뉴스에는 이제 좀 표면적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탈모 이슈들로 갖다 이렇게 좀 엮으면서 갔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또 요 종목 뭐 장기평점 위 주변에서 갑자기 또 진단키트로 갈아타면서 야 나도 진단키트야 이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좀 탈모 재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좀 지켜는 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간에서 살짝 깼죠 이 자리. 또 뭐 다시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은 좀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연말쯤 그 유럽 뭐 PTNT 그런 거 다시 신청하면서 좀 이슈를 만들지, 그런 부분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나머지 치료제 애들도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순환매 개념으로 보는 거지, 지금 뭔가 얘네들이 막 임상 대박이 나고 그런 조건을 좀 부여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시원하게 해먹었던 애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당일 데이 이슈로 좀 엮어주나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곳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탈출 생각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거의 의지를 잃어버렸겠죠.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엄청 급등한 종목은 그만큼 죽어라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치료제부터 해가지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요거 3개를 중심으로 나머지 재택 시리즈 뭐 지금 시간에 슬쩍슬쩍 올랐는데 13일 거리두기가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국내 백신 좀 대표격으로 장기평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좀 수급 들어오는지 이렇게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 거의 다 코로나더라고요 진짜. 사실 한동안 좀 코로나 말고 나머지 코로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서브 애들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은 뭐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거 한 8월쯤 뭐 밀 비축량 부족 이슈 또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셌는데 현대사료가 내일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 변경합니다. 얘가 슬쩍 그 어떻게 좀 갈아타는지 그런 거 한번 좀 보기는 볼 것 같아요. 그럼 뭐 식량은 저는 여기 위에 있던 애들 위주로 갖다 좀 눌리면 또 좋지 않나 싶은데 식량은 똑같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이슈도 재건 협의체 구성할 예정. 근데 뭐 아직 재료는 살아있지만 이게 요번 달이긴 하거든요. 뭐 유신 같은 애들이 좀 투자 경고여가지고 뭐 전고점 요 구간에서 뭐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만 대금 같은 거 줄어든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 이슈가 좀 붙어야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 재건 관련 주들. 그래서 자, 반일타만은 뭐 일단 부각은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혹시라도 그 뒤에 뭐 혐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나. 그리고 네옴시티는 바이든 13일 16일 이스라엘 이 순방, 이스라엘 사우디 순방하면서 거기서 뭐 갑자기 탁 튀어주는지 그거는 이슈가 좀 붙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히림이 차트 포지션으로는 지금 좋거든요. 요런 힘줬던 구간에서 자꾸 밑꼬리를 달아요. 밑꼬리를 계속 달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확 줄었어요. 이 밑꼬리를 단다는 건 여기서는 누군가 매수세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윗꼬리가 작용한다는 건 여기서 매도세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일단 좀 매수세가 작용을 하고는 있는데 사우디 그 비밀이 계약이 항상 비밀 계약이다 보니까 그래도 7월 31일 현대건설 이슈 공시, 거기서 뭐 네옴시티 관련 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로봇 8월 잼스, 로봇 부서 이런 것들은 똑같은 이슈여가지고 휴림이랑 전 로봇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는 전저점 깨면 좋은데 8월이 그렇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좀 옆으로 기다가 잼스 출시 뭐 이런 걸 붙여주면 움직이지 않을까. 휴림도 3,000원 중심으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죠. 원전은 오늘 이런 키워드를 좀 붙여주나 싶었는데 유럽 50조 원전 수주전,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붙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은 얘는 7, 8월, 지금 이제 7월이고 요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중에 K텍소노미 초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 이렇게 한수원 국제행사, 그리고 8월 달에는 체코, 영국 고위급 방안에서 그런 거는 이제 좀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문이죠. 그래서 원전 이슈는 뭐 계속 좀 무궁무진하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전은 G2파워, 우진, 한신기계, 서정, 기전 뭐 여기 위쪽에 있는 애들 위주로 저는 보고 있고, G2는 좀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내가 여기 3만원까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먼 느낌은 있지 않나. 21선 주변 잘 타나 그 정도 볼 것 같고, 우진, 한신기계도 121선 그 주변에서 움직임 좀 볼 것 같습니다. 대신에 텍소노미 이슈가 일단 좀 이번 달 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도 넘어가고, 사우디도 하고, 게임주는 지금 코인 시세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메타버스는 차트 포지션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그 OLED 장비 뭐 증축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그 3분기 LG 디스플레이랑 좀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좀 나오는지. OLED 증착 장비 바로 나오죠. 선익 시스템 OLED 증착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 그래서 이 메타버스 AR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아이글라스 뭐 이런 거 때문인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랑 둘 다 저 OLED 증착 장비 얘기가 좀 스멀스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수혜받으면 선익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맥스트 MP 이런 애들은 차트 포지션 좋아 보여요. 덱스터도 그렇고, 얘네들은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은 대신에 좀 등치가, 얘네들이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는데 좀 무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 때도 뭐 좀 짜잘짜잘하게 움직이는 액션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 이 정도로 좀 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아리베.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 좀 엮이다 보니까 일단 OCI랑 하나솔루션이 뭐 유가 때문인지 좀 힘이 슬쩍 빠져요. 수급이 좀 지수 안 좋을 때 막 견인해놓고서 지금 이제 좀 지수 버티니까 좀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은 일단 7월 10일 무상증자 요거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 움직임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광은 SDN은 요런 포지션을 버텨는 주는데 저는 요런 거 깨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8월달 신재생 에너지 아리베 참여 관련해서 어떤 얘기 좀 나오나. 그 다음에 요 전력 블랙아웃, 아까 전에 석탄 이슈 정도를 좀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파세코 뭐 주말 매출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매년 해먹었던 애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슈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뉴스들을 봤을 때 내일도 코로나거든요. 코로나인데 뭐 저번 주에는 진단키트, 오늘은 치료제, 그러면 내일은 또 뭐냐? 내일도 치료제냐? 아니면 다시 진단키트로 도냐? 아니면은 거리두기 하루 앞두고 그 뭐 비대면 진료부터 해가지고 뭐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놈들이 슬쩍슬쩍 도냐? 그런 좀 순환매 개념으로 갖다가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슈는 뭐 붙여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재료들 그냥 좀 잡다하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시장. 대신에 이제 코로나 주축 테마이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 혹시라도 코로나 쪽에서 뭐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자 기준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할 거면은 여기는 좀 매매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되게 제가 계속 이게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보분들이 그냥 잡고서 막 마이너스 20% 30% 밀리면은 애초에 대응할 생각이 좀 적었고, 손절 쳐야지 생각했다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손절 못 치고 많이 밀리면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손 놔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뒤에 물렸다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확진자 막 50만 명 나와 1일, 그럼 다시 힘주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할 수 있냐?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확진자 증가 막 이런 거 보면서 긴장해가지고 다시 확진자가 점점 추세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종목들이 워낙 좀 해먹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기준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그냥 간단하게 코로나 관련주도 물려있는 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코로나 관련 어디 갔어? 뭐 알서프트 이런 거 물려 계신 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그냥 본절 주면 와라. 손절 치긴 칠 거예요.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렸던 분들 그냥 손절 별 생각 없었겠죠. 처음에 다시 올라오겠지 코로나. 근데 하다가 18,000원이 5,000원 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BNC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고 매수했던 분들이 하다가 지금 만원 와 있어요. 5분의 1 토막.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좀 순환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